우리 역사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공자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리 한의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이 한학당의 취지입니다. 오늘은 환단고기로 배우는 한학인문 두 번째 시간인데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영상을 보기 매우 편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삼성기상편 다음 문장에서 조선도가의 향이 너무 진하게 납니다. 느끼기에 저만 그러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도 그러한 것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문장은 특별하게 어려운 것이 없고요. 천자문만 알면 누구나 해석할 수 있는 단순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시항드 오래도록 바라보니 항상 깨달음이 일어 결요 승유 결정하게 즐거움을 타고 유람하였다. 지기묘 개 지기를 묘하게 결계하니 여기에서 개는 지기를 묘하게 엮었다 결계를 쳐넣었다 이런 뜻인데요.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무협소설을 보면 이해가 빠를 수도 있습니다. 도가에서는 지기로 결계하면 천지자연의 화가 생한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우주를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연무형 자연의 형상은 사라지고 이 견부의 헛보이는 것이 모두 사라졌다. 이장 무언 움직이라는 말씀이 없어도 이 행일가 행하여 햇빛이 내려오니 동여 동남 800여 동남 동여 800여 명을 극수백산지지 극수백산 땅으로 가도록 했다. 지금 들으신 문장은 고려시대 이전에 쓰여졌다고 보기 힘든 전통적인 조선 도가의 문장입니다. 따라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환단고기 벅례부터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인용, 시자, 예안시지, 유사. 고기인용은 일단 일안시의 유사를 이용하여야 하나. 여기에서 시자는 일단 또는 비로소이고 갈지는 이용하다입니다. 이금기, 고기 불가득견, 작금에 이르러 그 고기를 얻거나 보는 것이 가능하지 아니하므로. 내이 삼성기, 단군세기, 북부여기, 이에 삼성기 단군세기 북부여기와 퇴백일사 합의일서, 명할 환단고기, 퇴백일사를 합하여 하나의 책으로 만들고 이름하길 환단고기라 하였다. 여기에서 위는 만들다입니다. 삼성기 유의종이 사비환편. 삼성기는 두 종류가 있으나 비슷하지 아니하고 완전하게 엮여 있으므로 안암노시 소찬, 여가 구전 금위. 안암노시가 소찬하고 내가 학으로 옛날에 전에 받은 것을 작금해. 여기에서 가는 집이 아닌 학문, 학자, 학가를 뜻하고 가전은 집안에서 대대로 전해지는 정신 또는 학문을 뜻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전하면 집안의 재산을 말하지만 조선시대의 가전은 일이 족보 이가 학문, 3이 재산입니다. 삼성기 전상편, 삼성기 전상편으로 삼합궁. 원동중시 소찬, 득어태천, 백진사 관묵시. 원동중시가 소찬하고 태천 백진사 관묵시에게 얻은 것을 금위 삼성기전 하편 삼성기전 하편으로 하여 총위지 삼성기전 별이로 삼아 삼성기전이라 하였다. 여기에서 총은 별이로 삼성기전을 환단고기의 별이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단군세기 홍행촌 수소편 외행촌 선생. 단군세기는 홍행촌 노인이었고 행촌 선생 문정공 소전하 문정공이 소전한 것이다. 사서역 득어 백진사 진사 문조 고가야. 이 책 또한 백진사로부터 얻은 것으로 진사는 옛가의 글 말음이었다. 소다장서 이금 양종사서 부출기가 본디 많은 책을 감추고 있으나 작금에 이르러 두 종의 사서가 그 집을 함께 나왔다 함은 해 12제 백풍지사 같은 민족으로 모두 깨우치길 바라며 배불뿐이라 가위 조국지 만장광치야. 조국의 아름답고 찬란한 광치를 한없이 높여갈 것이다. 북부여기 상하 휴일거사 범장 소찬야. 북부여기 상하는 휴일거사 범장이 소찬한 것이다. 구유이 단군세기 하편자 득어 삭출이동 오래전에 있었던 단군세기를 합하여 엮은 자이다. 삭주군 이동마을 이진사 형식가 단군세기 여 백진사 소장 이진사 형식의 집에서 얻은 것이다.
단군세기는 백진사가 소장하고 있는 것과 같기가 무일자 이동, 그 무유별본 이행어, 세자, 다른 글자가 하나 없이 똑같았다. 짝금에 또다시 별본이 나오니 이를 쫓으면 세자라. 여기에서 세자는 선조들이 남겨준 무엇을 모두 잊는 것이 아니라 3분의 1은 잊고 3분의 2는 단절하여 새롭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선왕들도 묘호에 세자가 들어가면 선왕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 받은 것이 아니라 절반 이상을 이어받지 않고 새롭게 하는 왕들을 말합니다. 자 본 내용, 자여전서, 다유소수 이 책의 내용도 스스로 앞선 책과 같게 하건을 치우침으로 죽임이 소라. 고갱 부급지에 뒤쫓아 따라다닌다고 옛것을 고쳐갈 수는 없습니다. 태백일사 일식당 주인 이맥시 소편. 태백일사는 일식당 주인 이맥시가 였고 내 해학이기 선생 소장야. 해학이기 선생이 소장한 것이다. 개 환단 이래 상전지교 합격문 실비. 환단이 다친 이래로 서로 전하여 나아가게 가르치고 배우는 경문으로 갖추고자 취재 전거 가일견 요연자야. 취재하고 전거하고자 옳다고나 하고 한번 보는 것도 요연자라. 차기 천부경 3일 신고 양서 전문 또 천부경과 3일 신고 두 글 전체를 구제편 중 실이랑 가지 대학 중용이야. 살펴야 함에도 한 곳에 있고 두 글이 책의 중심이라 양을 신료하고 학은 대하 중용으로 하였다. 오호라 환단상전지 3일신법 진제. 환단이 서로 전하여 나아가니 3일신풀 참되게 살피고 시서가 태백진교 중흥직이여 이서가 결실을 맺고 있으니 태백의 참된 가르침이 소중하게 일어서 나아가는 토대가 편안해질 것이다. 수자무족자도 흥욕홍기욕광야. 손이 일어 춤을 추고 발이 스스로 따르니 흥욕과 희욕이 떠들썩하게 기세가 매서웠다. 환단고기 실경 해학 이선생지 감수. 환단고기의 모든 경전은 해학 이선생이 감수하였고 2차여 정근선사 우인 홍범도 오동진 또 내가 부지런히 잘못을 바로잡으니 다시 이로 말미암아 홍범도 오동진 양우지 출금 부지기권 두벗이 출금하여 인쇄를 부탁하였다. 이리자 아인간지 발견 주성이 대하야. 하나는 인간의 자아로 주성을 발견하여 나아가니 크게 칭찬하여 길을 이리고 이리 세계인류지 대합 공존이 대하야. 다른 하나는 세계인류가 서로 합하고 공존하여 나아가니 크게 칭찬하여 길을 이다. 신시개천 5808년 즉 광무 15년 세차신해 5월 관계절 태백유도 선천계연수 인경 서우묘양산지 단구람. 인터넷에서 범정을 검색하면 북부여기를 지은 범정이라는 제목과 함께 다음과 같은 게시물이 뜨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고려 말의 금성현, 전라남도 나주에서 태어난 범정은 충신으로 잘 알려진 정몽주의 제자라고도 한다. 호는 복의이고 복의거사라고도 불리었다. 범정은 공민왕 18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덕명부윤에 이어 낭사의 수장인 간이대부를 지냈다. 1335년에 천보산에서 이암 이명과 함께 소전거사로부터 비서를 전수받은 지 30년이 더 지나 뒤늦게 관직에 발을 들인 것이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단심가로 유명한 포은 정몽주는 1337년에 태어나서 1392년에 사망합니다. 소전거사로부터 이암 이명과 함께 천보산에서 비서를 전수받았다는 1335년은 정몽주가 태어나기 2년 전입니다. 시기적으로 너무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이번에는 휴일거사 범정공이 행촌 이암공과 함께 비서를 전수받았을 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암공은 1279년에 출생하여 1364년에 사망하는데요. 이암공은 1313년 문과에 급제한 후 1332년 섬에서 귀양살이를 하고 1344년에 밀양에서 두 번째 귀양살이를 했으며 1353년에는 관직을 버리고 춘천 청평사도로 들어가지만 곧바로 수문화시중이 되어 복귀하는데요. 이 짧은 시간에 임명과 조우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가능성입니다. 이암공은 1359년 홍건적 침입 때 문화시중 겸 도원수가 되지만 군을 제대로 지휘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고 바로 교체당합니다. 제침대왕을 호종한 후 1362년 관직에서 물러난 후 강화도에 머물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가 조사를 잘 못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현재로서는 복의거사 범정과 정몽주 그리고 이암과 연결고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즉 복외거사와 휴외거사는 완전히 다른 인물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게 다냐고요? 아닙니다. 다른 근거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단곡이 법례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한 서열 칭호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존칭으로 알고 있는 공이나 시는 서열 칭호인데요. 미는 공이고 이는 시이며 자는 놈이라 칭합니다. 미는 형상을 갖추고 하늘의 말씀을 이해하는 백성을 말하며 이는 형상을 다 갖추지 못하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리를, 그리고 자는 짐승과 비슷한 무리를 가리키는데요. 자 또는 놈은 천민이나 노비에 대한 칭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성기, 단무색이, 북부여사, 태백일사의 저자나 이를 소장한 사람들의 신분이 양반 즉 사대부라 하더라도 반유교에 해당하는 불원서적을 만들거나 소지한 사람이므로 그들의 사회적 신분은 인에 해당됩니다. 계현수님도 이들을 인으로 하여 칭호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딱 한 사람에게만 인이 아닌 자를 사용하는데요. 그가 바로 휴애거사 범장입니다. 만약 복외거사 범장이 북부여사 저자이더라도 그가 대역죄인이 아닌 이상 그에 대한 칭호를 자로 했다면 조선 유학에서 계현수는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따라서 자의 신분인 고려말 휴애거사 범장은 천민이었고 복외거사 범장과는 100% 다른 인물입니다. 이번에는 단군세기 저자가 누구인지 찾아보겠습니다. 환단고기 법례 단군세기를 보면 단군세기 홍행춘수 소편 내행춘 선생 문정 공수조냐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단군세기는 홍행춘 노인이 소편하고 이에 행춘 선생 문정공께서 소전한 것이다 정도가 됩니다. 홍행춘 노인이 누구인지 몰라도 단군세기 저자는 홍행춘 노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문장을 보시죠. 북부요기상하 복외거사 범장소차냐. 부의 단군세기야 편자를 해석하면 북부요기상하는 휴애거사 범장이 소천하였고 그는 예전에 있었던 단군세기야 편자다. 저자 계현수님은 법례에서 단군세기 저자가 북부여사를 소천한 휴애거사 범장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촌선생 이암공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저자는 무엇 때문에 이암공에게 선생이라는 칭호를 붙였을까요? 이 부분은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아무튼 단군세기와 북부여사의 저자는 휴애거사 범장이고 그의 신분은 자로 대변되는 천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는 삼성기 단군세기 북부여사 태백일세가 만들어진 과정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환단고기 법례에는 소천소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먼저 소를 찾아보겠습니다. 법리에서 소는 총 8번이 나오고 이중 같은 의미를 지닌 소는 6번입니다. 신라는 향과 부곡이라는 제도를 운영하는데요. 향은 삼국시대 이전부터 백명 환단 등의 백성들이나 그 추종자가 머물렀던 곳을 말하고 부곡은 고구려 백제 유민들이나 신라의 반란, 세력을 가두었던 벽을 말합니다. 처음 향과 부곡이라는 제도가 생겨날 때 향에서는 나올 수는 있어도 들어갈 수는 없고 부곡은 들어갈 수는 있어도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남북국 시대의 공물을 받기 위한 노역장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 소인데요. 이 소가 후에 중간지대가 됩니다. 이 노역장을 신라조정이 설치했는지 아니면 호족들이 만들었는지는 불확실하지만 고려에서는 정부가 소를 만들고 공물을 걷어들이기 시작하면서 제도화되고 향도 금욕이 됩니다. 삼성기 상편은 안암로 씨가 소에 머물면서 노역을 나온 유민이나 죄수들로부터 실화나 설화를 듣고 지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차는 지었다는 것으로 자기 생각이 더해진 것을 말합니다. 삼성기 상편의 문맥을 보면 서기 800년 말에서 900년 초에 살았던 인물로 보입니다. 환단고기 저자 계현수님이 법례에서 밝히기를 삼성기 상편은 자신이 오래전에 학문으로 전해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전하여 내린 분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삼성기 하편도 원동중 씨가 소에 머물면서 노역을 나온 유민이나 죄수들로부터 실화나 설화를 듣고 자기 생각을 더하여 지었다는 것입니다. 삼성기 하편의 문맥을 살펴보면 소찬인 원동중 씨는 고려 말에서 조선 전기의 인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삼성기 하편을 소장한 분이 진사 백건묵공이고 만약 이게 반유교적이었다면 내놓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백건묵공이 더하기 심취한 인물이라는 점을 미뤄 볼 때 이 또한 원본 그대로라고 보기 힘듭니다. 단군세기는 휴애거사 범장공이 소에 머물면서 기존에 있던 여러 권의 책을 한 권으로 엮었다는 것이므로 범장공의 생각이 더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장이 엮은 단군세기가 원본 그대로 환단고기까지 이어졌다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북부여사 상하는 휴애거사 범장이 홍행촌에서 노역 나온 이들로부터 들은 설화나 전설을 기반으로 자기 생각을 더하여 지은 것입니다. 태촌 백진서와 삭주 이진사가 소장하고 있던 것이 그러나 틀리지 않고 똑같았다는 것으로 보아서 이것이 진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북부여사를 두고 이본이 아닌 별본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으로 보아 둘 중 하나는 왜곡 또는 조작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든 찾아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나 계현수님이 이기공에게 선생이라는 칭호를 붙인 점을 살펴볼 때 태백일사는 이기공의 손을 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그가 환단고기를 감수했다면 우리는 환단고기를 해석하면서 모든 실학과 도학적 요소들을 걷어낼 필요도 있습니다. 법례를 읽다가 태백일사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임액공은 유학을 기반으로 하는 조선 관료이며 이 관료가 소에 머물며 옛 고대사를 정리했다면 그는 역도가 됩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소편이 아니고 편찬이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파일에 오탈자가 있었으나 제가 그와 같은 사실을 깜박하고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생긴 일입니다. 따라서 태백일사는 편찬한 것으로 임액공이 여러 권의 책을 모아놓고 자기 생각을 더하여 하나의 책으로 만든 것입니다. 태백일사는 만들어질 때부터 유학이 바탕에 깔렸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것을 보관하고 있던 해학 이기공은 도학에 기반을 둔 실학자이어서 계현수님에게 내어준 태백일사가 진본인지 의문입니다. 환단고기에 젖어 온초 계현수님을 놓고 벌이는 논쟁 중 실존인물과 가상인물이라는 논란처럼 소모적인 논쟁도 없을 것입니다. 환단고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를까 엄연하게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저자에 대한 진위 논란은 환단고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또 환단고기가 있는데 저자가 실명이면 어떻고 가명이나 필명이면 어떻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환단고기 위서 논란 또한 참으로 허망한 것입니다. 환단고기 저자가 계현수님이 아니라면 몰라도 자저가 계현수님이고 그가 쓴 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서로 몰고 가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환단고기 속에 있는 삼성기 단군고기 태백일서 등이 원문과 다를 수 있다며 위서로 모는 것도 파렴치한 짓입니다. 계현수님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원문과 다르게 써서 저자이고 편찬인이 되는 것이지 원문과 같게 했다면 저자는 하편인일 뿐입니다. 만약 이것이 위서라면 자기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역사를 재해석한 모든 사서도 위서가 됩니다. 그리고 계현수님이 원문 그대로 옮겼다고 하지 않고 바로잡았다 분명하게 밝히고 있음에도 위서 논란을 펴는 이들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계현수님의 출생연도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가 졸한 것은 1920년이고 환단고기 법례에서 그의 학문이 유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또한 계현수임이 해학 이기공의 제자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환단고기를 감수했다는 해학 이선생이 전북 김제가 고향인 해학 이기공과 동일 인물이라면 그는 1909년도에 사망하고 환단고기는 1911년도에 출간됩니다. 물론 환단고기는 해학 이기공이 사망하기 전에 쓰여졌으나 돈이 없어 출간을 못하다 1911년도에 출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례 문장을 살펴보면 저자 계현수님은 소소한 글자 하나도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 매우 꼼꼼하고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이 3년이나 차이나는 출간 연도를 그냥 지나칠 리 만무한 일입니다. 또 그가 해학 이기공의 제자라면 스승이 사망한 사실을 모르고 감수받았다고 거짓말했을 리도 만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해학 이선생이 환단고기를 감수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법례를 보시죠. 환단고기 실경 해학 이선생지 감수라 하여 환단고기 속에 나와있는 모든 경전을 해학 이선생께서 감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글은 계현수님이 환단고기를 쓰기 이전에 해학 이선생이 환단고기의 지류가 되는 삼성기 북부역이 단군세기 태백일사를 감수했다는 것이며 이는 해학 이기공이 사망하기 전 즉 계현수님이 요양산에 들어가기 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또 어떻게 바로잡아 환단고기를 만들었는지도 법례에 나타내고 있는데요. 구조편 중 실이랑까지 대학 중요냐 라고 해서 따로 살펴야 하는 것이 한 곳에 있고 그것이 책의 중심일 경우에는 환단고기 속 경전의 보호는 실학으로 하고 학문은 대학 중용 즉 유학으로 하였다고 쓰여 있습니다. 환단고기 법례 어디에도 원문 그대로 적었다는 글은 보이지 않고 바로 잡았다고 적고 있으며 그 방법까지 세세하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단고기는 안암노공,
안동준공, 범장공, 임액공이 소천하고 편찬한 고대사를 계한수님이 다시 편찬한 것이라고 정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환단고기를 어떤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해석하느냐 하는 문제는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